재미있는 창작 써라. 이야기 뚝딱. 지난 해결사 보부상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산신령으로부터 해결사의 역할을 일임받은 길소원이가 자신의 어머니가 환생한 강아지를 데리고서는 어지러운 세상 속 두 여인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줬는데 말이지요. 그럼 이번엔 또 어떤 사연과 맞닥뜨릴지 그 해결사 보부상 두 번째 편 바로 들어가 보시겠수다. 매번 새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전편을 안 보셨어도 무방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야기 속으로 다 함께 뚝딱. 세상은 더욱 환란을 자처하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은 점점 늘어가기만 하던 어느 때의 일이었어요. 그놈의 정신없는 세상을 돌아다니던 보부상이었건만 그런 길소원이 발을 들인 마을은 그 환란관 아주 동떨어진 곳이었지요. 사람들의 발소리마저 아주 조용하기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요? 여기 이 마을은 왠지 별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째 더 외진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 깨끗하고 가벼운 공기만큼이나 그 무게가 크지 않은가 본데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인 하나 봅니다요. 이 말에 잠시 동안 그르렁거리던 지게 보따리 위에 강아지가 갑자기 와랄 짖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 그건 아닙니다요. 제가 뭐 아주 단정 내린 건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들어줄 고민이 없어서 신이 난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라며 페랭이 모자를 고쳐 쓰는 길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금 자신의 진심을 알리려는 양 그 강아지를 뒤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가 자진해서 이 보부상의 길로 처음 들어서기 전 외시던 홀어머니가 환생을 하고 난 그 강아지였으니까 말입니다. 이후 어느덧 마을 장터 안으로 들어선 길소원은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느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좌판을 깔더니만은 있는 물건 없는 물건을 죄다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물건이라 함은 귀에서 고름이 날 때 이를 한 방에 쏙 빼주는 신비한 귀후비계에서부터 눈부신 태양도 마주 바라볼 수 있는 먹안경은 물론 기절에 깨어날 기색이 없는 이들을 단숨에 일으켜주는 향주머니까지 아주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특히나 금장이 둘러쳐진 비파나 거울보다도 더욱 잘 비쳐 보이는 은쟁반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물건들만 슬쩍 둘러보다가는 금세 돌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애시당초 살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허나 길소원은 이에 별 상관 않는다는 듯 옆에 앉은 강아지하고만 슬쩍슬쩍 웃고 떠들 뿐이었지요. 그러다가는 아, 어째 오늘은 여기만 있다가 끝날 것 같은데 말이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죄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지 제 눈에는 좀처럼 들어오질 않아서 말입니다. 어째 어머니 눈에는 좀 배시는 것이 있는감요? 이 말에 그저 멍 하는 강아지였습니다. 아, 그럼 얼른 하루 묵을 때라도 빨리 알아봐야겠소이다. 이러다 해라도 지면 안 되니까는. 이내 주섬주섬 물건을 보따리에 싸맨 길소원이 근처 잡화점에 들러서는 하루 묵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저희가 묵는 곳은 요 잡화점 안이 되나서 말이요. 너무 비좁아 발도 잘 못 피실 터인데, 네, 그럼 저 위쪽에 사는 황씨 가족을 소개해 드리이다. 그 집은 넓기도 넓거니와 재밌는 얘기만 들려준다면 아주 득달같이 묵고 가라 할 것인데 말이요. 그 웬만한 재미로는 시시하다 할 것이 빤하지만. 이런 잡화점 주인의 말에 얼른 그 집 주소를 받아든 길소원이었습니다. 그 재미로 말할 것 같으면 나름 겪어온 일이 그리 심심치 않은 일들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곤 그 황씨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리는 보부상 길소원이었어요.
그러자 아, 뭐 재밌는 얘기가 있으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 거두절미하고 얼른 들어오시지요. 네, 마침 빈방도 빳빳이 데펴놓은 터였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친절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길소원이었건만 그 지게 위에 강아지는 밖에 놔두어야 한다는 말에 이 강아지를 옆에 둬야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 안 합니까요? 그럼 어째 이 몸을 깨끗이 씻길 터이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오. 그러자 개를 방에 들이는 건 난생 처음 듣는 일이라 고개를 내젓던 황씨였건만 알았다라며 뜨뜻한 물까지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강아지를 잘 씻기고 난 길소원은 황씨와 마주 앉은 채로 예전에 해결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니 어쩜 이리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답니까? 정말 실제로 겪으신 일이란 말이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길소원이었지요. 저는 사실 시와 소설을 좀 써왔는데 말이오. 헌데 좋은 글감이 딱히 없어버리니까는 이에 길소원은 자신의 얘기를 가져다 써도 좋다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그럼 이틀도 아니고 한 사나흘 묵다 가시라 해야겠구만요. 라며 방 안의 장작불도 더 넉넉히 넣어주는 황씨였습니다. 그리곤 어느새 밤이 되어 달빛도 더욱 선명해지는 그런 오밤중이 되었지요. 코를 골 새도 없이 아주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길소원이었건만 갑작스레 시작된 웬 희미한 울음소리에 그 단잠을 깨고 마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무슨 소리라냐? 어머니, 일어나셨소? 아, 이 소리 들리십니까? 강아지도 살짝 눈을 뜨더니 고개를 금세 쳐드는 것이었지요. 근데 거 울음소리인 줄 알았는데 말이오. 가만히 들어보니 무슨 악기 소리인 것도 같고. 이에 더 집중해 들어보니 정말 그것은 구슬픈 가락을 타고 흐르는 그런 현악기의 소리인 것이었어요. 그것도 길소원의 귀엔 분명 웬 비파 소리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어찌 저리도 슬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이 시간에 켠다는 건 누구한테도 들려주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말이오. 저리도 작은 소리를 내는 것도 되려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려는 신보인 듯한데 말입니다. 보부상이 되어 나름 밝아진 제 귀가 신기하기만 했던 그였건만 이런 비파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달아난 잠이 그리 원망스럽진 않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날 아침 황씨와 식사를 나눈 후 차를 마시던 길소원은 대뜸 어젯밤의 그 비파 소리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비파 소리라뇨? 이 주변엔 그런 소리가 난리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밤에 났다라니. 거 무슨 꿈에서나 듣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다짜고짜 그럴 리 없단 황씨의 말에 길소원은 그래도 그것을 분명히 들었다. 재차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반응이 어째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길소원이 그럼 어째 내 다른 데 가서 얘기해봐야 되나? 라며 일어나려고 하자 아 그럼 그 비파 소리가 났을지 모를 집이 하나 있긴 한데 말이오. 저 산 바로 밑에 사는 강규성이란 자온데 그분은 뭘 할까? 그 비파가 뭔지조차 모른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에 순간 아니, 비파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답니까? 이 말에 차분히 말을 이어가는 황씨였어요. 사실 말입니다. 꽤 오래전 이 마을에 강금술이란 자가 살고 있었는데 말이오. 한양에선 꽤나 알아주던 비파 연주자였다던데 나도 연애려와 살며 봤을 땐 잘 몰랐다는 거 아니겠소. 뭐에 잘못 엮였는지 귀양 내려온 것이라던데. 어째 말을 꺼내는 낌새로 보아 꽤나 흥미진진한 사연이겠다 싶은 길소원이었습니다. 이에 자리를 고쳐 앉는 것이었지요. 근데 그 강금술이란 자가 글쎄 자신의 아들한테도
그 비파 연주를 전수해주려 했다지 않았겠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이 뭐가 더 남았던 건지 그 아들놈의 연주 실력이 타고났다며 매일같이 연습으로 혹사를 시키는데 어찌 그런 어린아가 배견할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오. 그러니 머리만 더 커가던 아이가 글쎄. 다음 말이 궁금했던지라 황씨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길소원이었어요. 옆에 앉은 강아지도 귀를 쫑긋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법 큰 아이가 글쎄 어디서 우연히 만났는지 저 아래 살던 김씨집 막내딸 김가람이와 사랑에 빠졌다지 않았겠소. 그랬다 보니 매일같이 편지도 주고받고 그 무엇이냐 혼인까지 약속을 했다는데 그 외에 단 둘이서만 말이오. 헌데 아비 강금수리가 글쎄 아들 편지를 발견하고서는 비파 연주에 소홀하면 안 된다면서 그 처자를 못 만나게 했다지 않았겠소. 그러고선 얼마 안 있다가는 그 김씨 집안이 또 아주 먼 동네로 이사를 간다하니 그 강금술 아들내미가 아주 정신이 나갔었나 봅디다. 그러니 그 추운 겨울밤에 길소원의 침 넘기는 소리가 동구 밖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두루마기도 없이 글쎄 맨몸으로 집을 뛰쳐나왔다지 않았겠소. 그리고서는 그 김씨 집을 찾아가 김가람이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데 이를 눈치챈 김대감이 머슴들을 대동해서는 그들을 쫓기 시작하는 뒤 이 머슴놈들이 글쎄 전직 사냥꾼이었다지 않았겠소. 그러니 그 어린 자식들을 잡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는데 순간 말을 멈춘 황씨의 지금 뭐하냐는 듯 눈을 부라리는 길소원이었어요. 강아지도 몸을 일으켜선 금방 짖어댈 듯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째 얘기가 재미는 있어? 괜히 듣기 지루한데 나만 늘어놓는 건 아닌지 싶어서. 라고 하자 너무 재밌으니 바로 이어주시오. 안 그럼 이 개가 확 물어버릴지도 모르니까는. 순간 강아지의 이빨에 움찔하는 황씨였어요. 그러더니만 미안하오. 그럼 어디까지 했더라? 그 강금술 아들과 김가람이가 미친 듯이 산허리로 도망을 쳤다 안 합니까? 그 산을 넘어가면 그래도 숨어 지낼 곳이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헌데 그 머슴들이 목전까지 따라붙었으니 이 둘은 마지못해 길이 나지도 않은 산길로 접어든 것이었지요. 그리고서는 어딘가로 발을 들였다는데 거기가 또 하필이면 그 낭떠러지였다는 거 아니겠소. 입을 가린 채로 화들짝 놀라있는 길소원이었습니다. 얼른 보부상의를 나서야 함에도 그건 죄다 까먹어버렸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러니 그 벼랑 끝에 선 채로 그저 얼싸안고만 있었다는 거 아니겠소. 이를 본 머슴이 더 다가가려 하니까는 그 순간에 그만 확 순간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 짖어댔어요. 월월. 그의 놀라기도 잠시 함께 그 길로 뛰어내렸다는 것이었겠소. 그것도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강물 위로 말입니다. 이에 길소원의 눈에 약간의 눈물이 맺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건 옆에 앉은 강아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었지요. 물론 황씨가 눈치챌 정도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헌데 다음날 날이 밝아서는 그 강씨와 김씨 식구들이 전부 나서 이들을 찾아다녔다는데 말이오. 아니 글쎄 그 아들놈만 떡하니 강 중간쯤에서 발견이 됐다지 않습니까?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는데 그 웬 쓰러진 나무에 걸려 있었단 것이었소. 그 뒤로도 얼마간 깨어나질 못했다는데 그러다 기적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다는 것이 아니겠소. 헌데 글쎄 그 가족들 중에 누구도 알아보질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만 대면 퉁길 줄 알던 비파도 생전 처음 보는 물건처럼 대했다는데 말이오. 아니 그럼 그 김가람이란 처자는 어찌 됐답니까? 살아는 있는 것이요? 이런 길소원의 말에 황씨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뭔 소식이 없다가 말이오. 얼마 전에 강화류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다던데. 순간 나직이 단식을 이어하는 길소원이었습니다.
강아지도 끙끙대긴 마찬가지였지요. 헌데 그의 강금술이 아들 입장에선 기억을 몽땅 잃어버린 것이 차라리 잘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아비 강금술이는 자신을 자책한 나머지 매일 술만 퍼마시며 괴로움을 달랬다는데 말이오. 뭐 이를 보다 못한 부인과 남은 가족들은 이 마을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지만 말입니다. 그 아들 강규성이만 홀로 놔둔 채로 말이지요. 이에 의아하다는 듯 물음을 이어가는 길소원이었어요. 아니 근데 어찌 그 아들만 홀로 남겨놨답니까? 그것도 기억을 죄다 잃어버린 처지인데 말이오. 그건 가족들하고 있다 보면 왜 괜한 기억이 떠오르지나 않을까 싶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째 그 강규성이란 자도 마냥 혼란스럽기만 했는지 혼자 살고 싶다 단단히 이르더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그 아비와 가족들만 가끔씩 찾아온다는데 그러니 그 비파 연주는 고사하고 옛날에 사랑했던 김가람이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찌 그 비파 소리를 냈겠느냐 말이오. 이 동네에선 그 비파랑 연관 있는 집은 그 집 하나뿐이거늘. 이런 나름의 흥미진진한 얘기를 다 듣고 난 길소원은 황 씨의 집을 나서자마자 그 산 밑에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왠지 말입니다. 그 강규성이란 자가 어젯밤들은 그 비파를 연주한 건 아닐지 싶어서 말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닐까 싶은데. 어느새 그 생각에 잠긴 채로 강규성이의 집까지 다다른 포부상 길소원이었어요. 그러자 보찜 위에 강아지가 괜시리 낑낑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말입니다. 이리도 홀로 외로이 지내는 자를 봤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 것이겠소. 그러니 뭐라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며 그 집 대문을 살살 두드려대는 길소원이었어요. 그러자 누구십니까? 이 길을 지나던 보부상인데 말이오.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실까 하고요. 이 말에 대문을 열고 나오는 강규성이었어요. 비쩍 마른 몸에 얼굴엔 핏기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괭안이 들어간 볼은 식사도 제대로 못한 듯 보였지요. 그럼? 괜찮은 촛대가 있을까요? 그리고 쓸만한 삿갓등이나 아님 그 초롱이라도 말입니다. 아, 그것이 전부 다 있다 안 합니까요? 필요하시면 예쁜 화초까지 있으니 보고 마음껏 고르시면 되겠소이다. 이에 금세 집 안으로 발을 들인 길소원이었습니다. 보찜 위 강아지의 놀라기도 잠시 마냥 안아들며 이뻐하는 강규성이었지요. 마치 생전 처음 웃는다는 마냥 아주 어색한 미소를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건 일단 그 쓰실 만한 촛대 되시겠고 말입니다. 크기별로 있으니까 잘 골라보시고 이건 그 용문 촛대인데? 아, 요것이 왜 나온다냐? 그럼 어째? 저기 저 사찰 내 법당에서나 쓰는 것인데 필요하시면 함 보시고 말이오. 그리고 이건 조족등인데 거 밤길 다닐 땐 아주 요긴하다는 거 아니겠소? 그리고 이건 양각등이라는 것이고. 아, 그래요? 요것이 그 찾으시는 삿갓등 되시겠소이다. 그 별 크지도 않은 보찜 속에서 어찌도 이리 많은 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너무 놀란 채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강규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다른 건 또 필요하신 건 없으시답니까? 요 버선에서부터 이런 그릇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말이오. 그리고 요것은 이라며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꺼내놨다는 양 금장이 둘러쳐진 비파를 꺼내드는 길소원이었어요. 그러자 두 눈을 지켜뜨며 그 비파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강규성이었습니다. 이를 놓칠 리 없는 보부상 길소원이었지요. 아, 이건 비파라는 것인데 말이오. 어째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러자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됐소이다. 난저 등만 보면 되는 것을. 이라며 그 비파에서 눈을 못 떼는 강규성이었어요. 근데 어째 혼자 계셔서 그런가?
밤엔 잘 안 주무시나 봅니다. 이런 등을 다 켜놓으시려는 걸 보면 이런 길소원의 말에 별 대답을 않는 강규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요. 그 어젯밤에 비파 소리가 나던데 내 이 집에서 난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요. 그 소리에 취하다가는 내 아주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건만은 이에 순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청마루 끄트머리에 앉아 등만 만지작대는 그였어요. 그러자 사실 내 좀 아까 얘기를 듣고 왔소만. 그 한때 비파를 연주하셨던 그 강규성님이 아니시오? 예전 기억을 다 잃어버리셨다 하여 자신의 이름도 모르시진 않을까 내 잠자코만 있었더만. 이 말에 흠칫 놀라는 강규성이었습니다. 허나 고개를 돌려버린 채로 거 모르는 얘기엔 함부로 내뱉지 마시오. 난 그 비파 같은 건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니까는. 이라며 이젠 길소원을 내쫓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길소원은 마치 결심을 했다며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더만은 내 당신의 김가람 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소이다. 그럼 당신의 다친 마음이 조금은 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소. 그래야 당신 가족도 살고 당신도 예전처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을. 이 소리에 말을 잇지 못하는 강규성이었어요.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는 촛대를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무슨 수작이오? 내 가람낭자는 이 세상에 없거늘. 지금 어디서 감히 날 능멸하려는 게요? 그러자 어째 그동안 기억을 못하신 게 아니라 못하는 척을 해온가 봅소. 아, 그리도 아픈 기억이었다면은 그분 영이라도 불러내 당사자끼리 뭐라도 해보셔야 했을 것을. 아, 언제까지 그 가족하고 척을 진 채로만 이래 혼자서 살아갈 거냔 말이오. 이에 잠시 동안 멍한 표정으로 말을 못 잇는 강규성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천천히 다시금 말을 묻는 그였습니다. 아니, 영을 불러온다니 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요? 진짜 그런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런 물음에 친절히 답해주는 길소원이었어요. 그리고는 당장이라도 만나러 갈 수 있다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내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촛대며 등도 모조리 다 사겠소이다. 아니, 그보다도 돈을 더 원하신다면은. 됐소이다. 내 주머니 채우자고 일해온 것이 아니니까는. 그저 당신이 너무도 고통받고 있단 생각에 뭔가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 찾아온 것입니다요. 다른 뜻은 없으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시길 바라오. 이 말의 순간 울컥했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는 강규성이었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내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구려. 나도 일찌감치 그 가람낭자를 따라 내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도 했건만은 어째 그러기엔 뭔가 나만 산 이유가 있진 않을까 싶은 것이었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매일 마주하다 보니까는 더 괴롭기만 한 것을. 그러니 가족들과 그저 멀리할 방법이 이런 연기를 하는 것밖엔 없었다지 않았겠소. 라며 차오르는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만 그였어요. 그러셨군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요. 그럼 그 비파 연주도 당신이 한 것이 맞긴 맞는가 보군요. 그러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강규성이었어요. 내가 살아난 뒤에 비파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다는 거 아니겠소. 아버지도 무슨 죄책감이 드셨는지 이사를 가시기 전 제 비파를 동구 밖에 내버리신 것을. 그래서 내 하루 이틀 놔두고 보다가는 그걸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내 가람낭자를 떠올리면서 밤마다 조용히 연주를 해온 것이었소이다. 이 집이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선생님한테 들렸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지요. 이 말에 환히 웃는 길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연주를 하려고 이런 등까지 키려고 하신 거였구려. 그럼 어째 바로 만나러 가보시겠소?
그 가람낭자를 잠시만이라도 이승으로 불러들이려면 저기 저 뒷산을 꽤나 올라가야 하건만은. 순간 둥그런 달빛이 물들어 있는 그 먼 뒷산을 올려보는 강규성이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 산길을 오르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마침 길소원이 꺼내 보인 것들 중에서는 조족등이란 것도 나왔었는데 말이지요. 그 등을 높이 든 길소원이 어두운 앞길을 훤히 비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족등이란 비출조에 발쪽자를 써 발을 비추는 등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요. 둥그런 틀 안에 초가 들어가 있는 모양새로 잘 꺼지지 않았으면 물론이요. 어두운 밤길에 들고 다니기가 참으로 편했다고 전해지네요. 어찌됐든 이 조족등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잘도 헤치고 나가는 그들이었건만 강아지의 눈빛은 그야말로 숲풀 속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양 곳곳을 응시하기만도 바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째 저리도 강아지가 겁이 없을 수가 있답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길래 이리도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요? 이제 내 이 다리가 후들거려서 가람낭자를 앉아서나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오. 그러자 그 말을 막아 세우려는 듯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는 길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나더니만은 이제 다 온 것 같으니 잠시 조용히 하시오. 자, 어머니. 여기 이것 받으시지요. 이 말에 한참 어딘가를 응시한 채로 꼬리만 미친 듯이 치고 있던 강아지였건만 길소원으로부터 무언가를 입으로 덥석 받아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빛을 내는 돌 탄원석이었지요. 저 돌란하면 그것을 잡을 수 있다 안 합니까? 그럼 금방 만나볼 수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아지는 곧 눈앞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딘가에다 슬쩍 그 돌을 뱉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옳았구나. 그럼 어디 한번. 순간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온 그물 하나를 내빼더니만 그 탄원석 위에 휘리릭 던져놓는 길소원이었어요. 그 돌은 푸르른 빛을 내고 있었기에 보부상 길소원이 알아보기에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내 곧 강아지가 자리를 잡더니만 그 그물망에다 대고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이구야. 그 그물에 걸린 커다란 무언가가 기우뚱거리더니만 쿵 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었지요. 월월, 월월. 계속된 강아지의 짖음에 아니 글쎄 그 그물이 더욱 커져가더니만 서서히 웬 짐승 같은 털복숭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산중으로 나와 쉬고 있던 도깨비인 것이었어요. 아이고 매야. 어찌 이럴 수가? 강아지 짖는 소리에 그저 겁에만 잔뜩 질려있는 도깨비인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강규성이도 겁을 잔뜩 집어먹은 것이었지요. 걱정 마시오. 저 탄원석이 놓여있는 그물 안에선 옴짝달싹도 못할 터이니? 강규성을 돌아보며 안심시키는 길소원이었습니다. 요 도깨비들은 밤사이 제일 신선한 어둠을 나와 먹는다는 거 아니겠소. 그것도 해가 지고 나서는 동굴 밖으로 나와 제일 캄캄한 어둠을 찾아다니는데 저리도 배가 불러 잠이 들었다가도 가끔씩 자신을 깨운 사람한텐 못된 장난을 치기도 해서 말입니다. 이런 길소원의 설명에 나름 또 신기해만하는 강규성이었지요. 네, 그 이야기 속에서나 들어봤던 도깨비인 것을. 어찌 저것이 진짜로 있을 수가 있답니까? 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려요. 이런 대화에도 아랑곳 없이 그저 짖기만 하는 강아지에 놀라 계속 몸부림만 치고 있는 도깨비였어요. 어찌 보면 사람 같다가도 그 뿔난 모습은 그저 괴물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그런 괴력의 짐승 같아 보였으니까 말이지요. 자자 진정하시오. 우린 그저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니까는. 이 말에 강아지가 짖기를 멈추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 그럼 고놈의 강아지 좀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오? 내 그 짖는 소리 때문에 귀가 따갑다 안 합니까? 그 도깨비의 음성을 처음 들은 강규성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한 것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사방을 울려대니 강규성의 귀 속에서는 100명의 도깨비가 속삭이는 듯 했으니까 말입니다. 정말로 오묘한 기운의 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럼 이 부탁만 들어주심 바로 풀어드리겠소이다. 저기 저승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처자가 한 명 있는데 말이오. 그 이름과 생년을 알려드리면 그 영을 좀 이곳으로 불러내줄 수 있으시겠소? 그러기만 한다면야 내 저 탄원석을 바로 치워드리이다. 이 말에 씩씩거리듯 숨만 크게 몰아쉬는 도깨비였어요. 그러다가는 악어 그런 일은 내 식은 죽 먹기지만 말이오. 그럼 뭐 나도 좀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이까? 그 뭐 닭발이라도 좀 내어주시든가. 아, 그럼 내일까지 이곳에 닭발 한 포대를 갖다 놓겠소이다. 그 바로 불러내주시기만 한다면야 한 포대기 더 얹어놓지요. 이에 순간 씩 웃는 도깨비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닭발 하나만큼은 무진장언이 좋아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알았소이다. 네, 그럼 바로 다녀와 봅지요. 자,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죄다 일러주시오. 그러자 그 낭자의 이름과 함께 약간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강규성이었어요. 이를 듣고 난 도깨비는 뒤로 벌러덩 들어놓은 채로 코를 고울고울 골아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잠시 금세 벌떡 일어나더니만 거참, 내 다녀는 왔는데 말이오. 그것이 아니 어쩌자고 같이 안 오신 것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길소원이 묻자 왠지 난감해만 하는 도깨비였습니다. 그 어찌된 일인지 여 이승으로 나오기가 꺼려진다는 거 아니겠소. 내 당신들 얘기도 해봤거늘 잘 듣지도 않으면서 다시 나와봐야 손해일 거라고만 하는데 저승사자도 도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소이까. 나도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봤어서 말이오. 이 말에 어이가 없는 길소원이었습니다. 강규성도 그저 그럴 리 없단 표정으로 난감해만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오. 여기서 사랑의 한을 풀지 못한 채로 떠나간 처자인데 어찌 그 서방들 강씨가 기다린다 하매 그리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처자의 영은 제대로 찾긴 한 것 맞소? 그러자 아니 지금 처자라고 했소이까? 내 찾아간 영은 어째 남정네인 것이거늘. 못 담은 입을 그만 떡 벌리고만 있는 길소원이었어요. 그러자 강규성이가 아니 그럼 이름은 제대로 물었다는 것입니까요? 그렇소이다. 내 분명 김바람이라 확인했건만은. 이에 화들짝 놀라는 길소원과 강규성이었어요. 아니 어찌 그리 들었단 것이오? 우리가 분명 김가람 낭자라 했거늘. 아고 귀가 어두우면 좀 적고 다니시오.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닐 것이다마는. 그러자 요런 일을 100년 만에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뭐 맨날 귀가 뚫려 있는 줄 아시오. 자기 바쁜 도깨비를 깨워놓고서는 내 원참. 이라며 콧바람을 휘 불어제끼던 도깨비가 금세 또 뒤로 벌러덩 누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나자 아이고야 힘들다. 라며 몸을 일으키는 도깨비였어요. 내가 그 처자를 딱 찾아는 봤는데. 또 어찌된 일이오? 아니 왜 자꾸 혼자만 나온답니까? 그러자 내 참 요상한 소리로 들리겠다만
그 처자의 영은 데려 나올 수가 없겠소이다. 이 말에 또 한 번 어이를 잃어버린 길소원과 강규성이었습니다. 데려 나올 수가 없다라니.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러자 도깨비가 악어 어디에도 그 처자가 없다 안 합니까요? 내 다닐 수 있는 저승은 다 뒤져봤는데 말이오. 어느 구석에서도 그 비슷한 처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소. 저승사자들한테 물어도 모른다고만 하니 그 옥황상제님께서 따로 또 빼놓으셨음 모르겠지만은. 이 말에 눈이 커질 대로 커진 길소원이었어요. 따로 빼놓다니? 내 그런 소린 또 처음 듣소마는. 악어 알만한 양반인 줄 알았더만 아직도 요세계를 잘 모르시나 본디. 라며 계속 있는 도깨비의 말은 정말이지 이들을 기절시키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빼놓는다 하면 그것 하나밖에 없지 않겠소. 악어 이 정도로 시간을 주는데도 모르겠단 것이오? 참 사람이란 것이 이리도 답답해서야. 곰곰이 생각을 해도 도저히 모르겠단 길소원이었어요. 이에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도깨비였습니다. 거 그냥 얘기해 주시오. 아님 저 탄원석을 그냥 놔두고 가버릴 터이니? 그러자 순간 표정이 싹 바뀌는 도깨비였어요. 그리고는 악어 그 처자는 여태껏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소이까? 그 저승에는 잠깐 들리긴 했던 것 같구마는. 어째 금세 다시 내려와 어디에 처박혀 있나 본디. 이 말에 숨을 멈춘 길소원이었습니다. 강규성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만 서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럼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그것은 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요? 글쎄 말이외다. 내 이 현생에서 사람 찾는 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 순간 월월 짖기 시작하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러자 알았소이다. 거 말해 좀 될 거 아니오. 대신 요것만 알려주면은 날 바로 풀어준다는 약속을 해주시오. 이제 엉덩이가 쑤셔서 더는 앉아있질 못하겠으니.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길소원이었어요. 자 그럼 한 번만 보여드릴 테니 잘들 보시오. 진짜 거 두 번은 없소이다. 라며 커다란 숨을 들이키더니만 후 하고는 바람을 내뱉기 시작하는 도깨비였습니다. 그러자 그 희멀건 입김위로 웬 커다란 강가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강가 주변의 작은 초가집으로 마구 이동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무엇이다냐? 내 몸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어찌 보이는 것은 제 맘대로라냐? 이에 길소원은 살짝 미소를 보였지요. 도깨비의 능력 중에 또 하나 대단한 것은 바로 이 원하는 장소를 보여주는 신비한 입김의 능력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초가집을 들여다보자 그곳에서 사는 한 할머니 곁에 웬 한 처자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람낭자인 것이었어요. 아니, 저기 저 누워있는 처자가 맞소이다. 내 가람낭자가 맞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강규성은 곧 저 장소를 잘 알겠다면서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만을 연거푸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그저 허허 웃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이윽고 도깨비를 놔주고 난 뒤 다음 날로 그 장소를 찾아 나선 길소원과 강규성이었어요. 그곳은 강하류의 부근으로 예전 그 가람낭자의 시신을 발견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헌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체는 가람낭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저 오랫동안 물속에서 부패된 채로 있다 보니 그 비슷한 형체로만 오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초가집을 찾은 그때에 그 집에서 나온 할머니는 글쎄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인 것이었어요. 예전 그 가람낭자를 발견한 그때에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다 보니 그저 멍석에 뉘인 채로 끌고 와 정성껏 자신의 방에서 간호만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숨만 붙은 채로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처자였으니까 말이지요. 이에 그 방문을 열어보니 정말 그 가람낭자가 눈을 감은 채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도깨비가 보여준 그 환영 그대로 말이지요. 낭자, 내가 왔소이다. 정말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소. 가람 낭자. 허나 숨만 내쉴 뿐 그녀의 무거운 눈꺼풀은 움찔조차 하질 않는 것이었어요. 이에 망연자실 그녀를 끌어안고 마니는 강규성이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소이다. 그 처자가 깨어나려면 그 생전에 가장 좋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건만은. 이 말에 잠시나마 울음을 멈춘 강규성이었어요. 그런 말입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말이요. 평소 나랑 있을 때 그리도 내 비파 연주 소리를 좋아했다지 않습니까요? 그럼 어째 그거라도 들려주면 어떨지. 이에 순간 좋은 생각이라 이르는 길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네, 보따리에 마침 비파가 있을 터인데 잠시만 기다리시오. 마침 메고 온 보찜 속 물건들을 뒤져보던 길소원은 곧 금장이 둘러쳐진 비파를 꺼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전하자 제 것과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한번 잘 연주해보겠소. 라며 그 가람낭자의 곁에서 천천히 연주를 시작하는 강규성이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고 심금을 울리는지 듣고 있던 할멈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길소원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었지요. 그러자 그 가람낭자의 눈에서도 웬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그 감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낭자 나요. 강규성이 이제 깨어난 것이오. 낭자. 곧 그 낭자도 강규성을 바라보더니만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낭군님이 맞사옵니까? 낭군님, 이렇게 강규성과 가람낭자는 서로의 품에 꼭 안긴 채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가 살아 돌아왔음에 온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주 행복한 혼인식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 강규성의 기억도 온전히 돌아왔음에 그의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오래 말이지요. 그리고 아들의 행복한 비파 연주 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머니 또 얼른 떠나보실까요? 분주히 보찜을 잘 싸질머진 길소원이 강아지를 보찜 위에 앉힌 채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째 이것도 좀 가져가다 드시지요? 정말로 네, 너무도 아쉽습니다. 하룻밤을 더 묵게 해준 황씨가 자신이 말려둔 쥐포를 내주는 것이었어요. 이를 감사히 받아드는 길소원이었습니다. 그 재밌는 얘기를 맨날 따라다니며 더 듣고 싶소만. 어째 하루만 더 묵고 가시지. 언젠간 또 볼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요? 세상이 그리 넓은 것 같아도 한 바퀴 돌면 또 금방인 것을. 이라며 환히 웃고 마는 길소원이었지요. 이에 그저 더욱 아쉬워만 하는 황씨였습니다. 그리고는 저 먼 산중을 바라보며 또 다른 마을로 향하는 포부상 길소원이었어요. 어머니, 어째 그 도깨비한테는 닭발이 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요. 그것 때문에 낮에도 나와서는 괜한 사람들 겁이나 줄지 모르겠지만 말이오. 그 소리에 맞다는 듯 월월하고 지저대는 강아지였지요. 그리곤 정말이지 그 말 그대로 그 도깨비가 있던 그 자리에 닭발 포대자루를 갖다 놓는 강규성이었어요. 어째 여기가 맞는 것이겠지? 자, 그럼 그 밤중에 참으로 고마웠소이다.
이때였습니다. 그 보이지 않던 곳에서 획하니 도깨비 손 하나가 나오더니만은 그 자루를 금세 가져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매야. 지금도 있다라니. 아이고야. 라며 산 아래로 주랭랑을 치는 강규성이었습니다. 이를 본 도깨비는 그저 껄껄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새 또 다른 마을을 향해 산 하나를 넘고 있는 보부상 길소원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저 먼 나무 위를 글쎄 한 할머니가 낑낑대며 오르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원숭이라도 된다는 듯 자꾸 미끄러지는 발을 걸쳐대며 나무를 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째 나무 타는 할머니는 나도 처음 보는데. 그럼 어머니 얼른 한번 가보실까요? 이에 와랄 얼른 가보자 하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길소원이 마주할 다른 세상에선 과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얘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럼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